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강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국사교과서를 보면은 고구려를 아주 대국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의 요녕성 그 요하 동쪽으로 아주 작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이 고구려를 갖다가 어떻게 대국이라고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은 많이 했었죠. 그런데 고구려의 강역이 어딘가를 알려면은 이제 그 삼국사기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공할 때 이 수나라 당나라 군사들이 총 집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탁군이란 곳인데, 거기가 북경 남쪽입니다. 북경 남쪽에서 군사들이 집결해 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하러 가는데, 지금 북경 남쪽 탁군에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사 교과서들이 말하고 있는 요하까지가 고구려 국경이라면 거긴 1000km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불합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의 수나라의 정사인 수서라든지 당나라의 정사인 고당서, 신당서 같은 데는 무슨 기록이 있냐면, 당시 이제 배구라는 그 수나라 이 신하가 있는데, 이 배구가 수나라 양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죽국 땅은 원래 고죽국 땅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고죽국은 원래 주나라 그 주자가 봉함을 기자가 이 고죽국 땅은 원래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었고, 또 한나라의 3군이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짤막한 말에 많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먼저 고죽국의 위치를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학계에서는 어디라고 보냐면 하북성 노령현을 고죽국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북성 노령현이 고구려 땅입니다라고, 당시 이제 그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직전에 배구라는 그 유명한 학자이자 이 벼슬아치가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바로 기자가 온 곳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3군, 이건 바로 이제 그 한사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바로 그 한사군 중에 3군을 말하는 건데, 그 3군도 다 지금 하북성 노령현에 있었다라고 이제 중국 사료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그쯤에 지금 하북성 노령현쯤에 있다라고 봐야 수나라 당나라 군사들이 그 북경 남쪽의 탁군에서 집결해 가지고 그 지금의 이제 고구려와 그 국경이었던, 수당과 국경이었던 나나쯤을 건너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저 탁군에서부터 군사들이 1000km 이상 넘는 지역을 걸어가다가 지쳐가지고 막상 고구려 군사만 나면 싸울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합리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뭐냐면 요동을 갖다가 지금의 요동으로 보면 더 발전한 사건들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동은 지금의 요동이 아니고, 지금의 이제 요하 동쪽을 뜻하는 지명이 아니고,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천진 그쪽 부근을 갖다가 천진 북쪽, 하북성 쪽 그쪽을 갖다가 요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서쪽 강역, 곧 이제 고구려가 중국 그 대국들과 맞섰던 서쪽 강역은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까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백제 강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백제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던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그 소수란 백제는 이제 한성 하남성 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웅진으로 갔다가 이제 그 사비성에서 그 망한 끝난 고백제만 서술해 놨는데, 그런데 김부식이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 조금만 해보면 백제가 대륙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김부식은 이 대륙백제에 관한 사실을 몰랐냐 하면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은 대륙백제에 관한 이야기가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백제 동성왕 때 이제 488년에 백제가 위나라 군사와 싸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을 하나 적어 놨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뭐 남한 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 박사라는 분이 아마 위나라 군사가 배를 타고 와서 싸웠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나라 군사가 배를 타고 충청도까지 와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이 위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선비족, 기마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있던 곳이 저 산서성 쪽입니다. 산서성 쪽에 있다가 나중에 그 낙양까지 점령해서 중원 이북을 다 차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산서성 쪽에 있던 그 북이가 위나라가 배를 타고 충청도까지 와서 싸웠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 요 기사는 이제 488년에 백제와 위나라가 싸웠다라는 내용은 중국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그 2년 후엔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중국 기록에 그 위나라 기병, 그러니까 말탄 기병 수십만이 백제하고 싸웠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현장은 말탄 기사 수십만 명이면은 그 말을 배에 싣고 충청도까지 오려면 배가 수만 척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싸움의 현장은 지금 충청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는 그 대륙에서 바로 이제 위나라와 이제 전쟁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 백제가 그 대륙에도 그 자기네 강력을 땅을 갖고 있었다라는 서류를 갖다가 요서 백제 서류라고 하는데 백제는 요서 지역에도 땅 그 자기네 영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들은 중국 기록에 많이 나와요. 뭐 송서를 비롯해서 양사라든지 하는 중국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못 믿어. 백제가 어떻게 대륙에도 강역이 있나 라고 하니까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또 똑같이 우리도 못 믿어. 백제가 어떻게 반도에 있었지 대륙에 있었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역사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안 쓰는 게 기본 춘추필법인데 그 중국 사료에 백제가 대륙에 강역을 갖고 있었다라고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거듭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구당서, 중국 당나라 정사인 구당서에 보면은 백제는 왕성, 그 도읍이 동서 양쪽에 있었다, 두 군데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군데는 우리가 무령왕릉이 있던 이쪽 이제 반도고 또 한 군데는 바로 대륙백제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대륙에도 있었고 이 반도에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일본 열도도 사실은 백제의 이제 분국들인 거죠. 그래서 중국 기록들을 보면은 백제의 동성왕이 이제 남제의 임금에게 보낸 국서가 나오는데 이 국서의 내용을 보면은 국서의 내용에 백제 동성왕이 자기 부하인 저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저근을 면중왕에서 도한왕으로 승진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백제 왕이 자기 부하에 또 왕이 있어요. 그럼 뜻하는 게 뭐겠어요? 백제 왕은 황제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 왕은 황제고 그 황제 아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서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중왕 서열이 도한왕 서열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위나라하고 싸우는데 이 저근이라는 장수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면중왕에서 도한왕으로 승진시켰다. 그런 이제 기록이 중국의 남대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저 무령왕릉에서 1970년에 그 무령왕 지석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거를 보면은 그 나온 지석의 내용을 보면은 백제 임금의 죽음을 황제의 죽음을 뜻하는 부웅이라고 썼어요. 옛날 사료들이 그걸 다 구분합니다. 황제의 죽음과 제후의 죽음을 다 구분하는데 백제인들이 직접 만든 지석에는 그 무령왕 자국 임금의 죽음을 이 부웅 황제의 죽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이호노카미 신궁에 있는 칠기도를 보면은 그 백제의 왕세자가 후왕, 일본 왕을 갖다 제후왕이라고 하면서 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는 그 지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반도에도 있었고 대륙에도 있었고 일본 열도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대륙 국가이자 반도 국가이자 해양 국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그 백제가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자료, 그 우리 삼국사기, 그다음에 일본 서기 이런 걸 갖다가 내용들을 갖다가 쭉 이제 분석해 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